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최창준 운영령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갑자기 화요일에서 순간이동해가지고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저희 목요일 방송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그렇습니까? 네, 저 좀 약간 걸리지 않을 정도,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 그 딱 선까지만 합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좀 스튜디오 앉아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을 좀 해보게 됐고요. 시장이 오늘 연일 또 신고가로 갔고 관세라는 큰 장벽을 여러분들 넘어갔습니다. 물론 고점에 따른 피로도도 있는데 종목 상담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면 짐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까지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뿐이 아니고 세계 주시장이 트럼프 그냥 핸들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오늘 뭐 대한민국은 조선의 나라다. 뭐 이런 게 또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됐습니다. 뭐 하나오션하고 또 HD, 현대중공업, 조선기자재들 그리고 또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가 요새 좀 살아나면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 종목들 소외당했던 분들이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간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원전주 또 전력기기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뭐랄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 세제 관련돼서 또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50억에서 10억 인하하면서 뭐 좀 코스피 5천 간다 그랬으면 끝까지 한번 5천은 못 가도 한 4천 갈 때까지 쭉 그냥 정책적으로 좀 약간 지원을 해주지. 바로 또 브레이크 한번 잡고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 한 2,000포인트 얘기는 왜 안 하는지. 중소형주 종목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니 코스닥은 뭐 주식시장이 아닌가요? 똑같이 거래세 내면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왔는데도 소외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도주들이 약간 조정받는 그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시고 또 오늘 종목 상담 받으면서 뭔가 변화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영님께서 뭐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 맞추기,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의 좀 찬물, 정책적 아쉬움, 그리고 오늘 관세가 좀 마무리된데 조선의 랠리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 첫 종목 저부터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 올려주신 분께서 딕셔너리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시네요. 김민종은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92,000원에 5%입니다.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이 괜찮았죠. 일단 뭐 한미반도체 뭐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의 펀더멘탈은 원래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쓰는 내용인데 그 펀더멘탈이라고 좀 붙이면 사실 그 한미반도체의 기대치가 좀 커서 그렇지 한미반도체의 등락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기납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진입이 오늘 좀 고민됐거든요. 그런데 곽동신 회장과 그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노이즈가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의 소송, 뭐 예전에 과거에 이겼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정밀기계랑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뭐 TC본드의 위상이나 영업이익 매출액은 고민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밴드 상단을 어디까지 열 것이냐, 이렇게 기업 이익이 좋은 종목인데 이 노이즈를 좀 딛고 투심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월, 6월, 7월에 계속 뭐 강조드렸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결국 결과로 증명드렸고 수익률로 증명을 드렸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양이 움직였어요.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삼성전자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안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한미반도체의 지금 저가에서의 반등, 그리고 뭐 SK하이닉스형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 타점은 문제 없으시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의 진입 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냐 투자의 관점이냐고 상단의 밴드. 올해 최대치를 저는 1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분석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보고 있어요. 뭐 증권사나 기관의 목표가에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동의하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8만 원대 안착하는 종목을 사시고요. 상단은 12만 원 정도를 보고 가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은 TC본도의 영업이익률, 한미반도체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하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식의 본질이 숫자나 수급이나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돈 다 벌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본질은 누군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 종목이 못 가는 것은 누군가 안 사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미반도체는 오늘 누군가 대량으로 샀다. 자, 자리 보겠습니다. 변곡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대지수의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단기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기관 행보는 좀 염두에 두시고 시간 투자를 더 하라는 말씀이에요. 딕셔너리님에게. 밴드 상단을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단을 조금 더 열어보죠. 1차 목표가 11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까지 봐보면서 12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고 따로 손절가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약품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 반려주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빠져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인 그런 제약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최근에 그 다이소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제약 그 회사들이 그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는데 동아약품도 건기식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은 좀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을 못하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2023년도 매출액이 3,6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2024년도 매출액은 4,600억 원.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감소해요. 2023년도 영업이익 188억 원, 작년 같은 경우 134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액하고 올해하고 조금 뭐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5억 원, 올해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3억 원. 대주지분이 좀 안정적이고 한 30% 정도 대주지분이 지금 지금 33.3%거든요, 대주지분이.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0.1배도 안 돼요.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PBR이 작년 기준으로 0.47배.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좋은데 그 성장성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차트상 봤을 적에 잘 올라가봤자 직전 고점의 위치가 8,00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뭔가 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시면은 거의 1년 동안에 딱 한 번 그것도 올랐다가 내려가는 흐름.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 내려왔다가 지금 6,000원 정도에서 저점 확인하고 지금 7,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지금 9,600원인데 손해가 많이 나서 7,000원에 매도를 해도 한 2,600원 정도 손해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한 25% 정도? 저는 제가 만약에 동아약품을 보유한 시청자님 입장이다 그러면은 7,000원에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동화약품은 조금 더 들고 가보면서 목표 주가 한 8,000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JH킴님께서 유한양행 올려주셨고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왔습니다. 12만원에 10%입니다. 14만원 갈 때 안 팔았는데 다시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접근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사시고 나서 분명히 수익이 좀 들어왔는데 10% 넘게 수익이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주가를 정리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눌림목이 들어가니까 좀 괜찮겠느냐 한번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렉나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양의 리포트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경제방송에 있는 내용들을 좀 취합하거나 증권사의 내용을 취합해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분석들이. 저는 일단 여러분들 레이저 티닙에 관한 그 타그리소를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이 실적 기반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 타점은 우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의사분들이 약을 쓸 때 신약들을 여러분들 잘 쓰지 않아요. 실제 의사분들에게도 확인을 했고 타그리소의 점유율 문제도 있겠지만 먼저 잘 알려진 약을 쓰고 환우분들이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신약으로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작년에는 뭐 신약 통과 기대감에 뭐 7만원대죠. 주가 차트 모습 보시죠. 뭐 16만원까지 가는 불을 뿜었지만 지금은 기관 행보세고요. 제약바이오가 관세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1년 유예되고 나서 다시 한번 붐업이 되는 찰나예요. 그런데 지수는 고점 상당.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조선방산 원전 다 말할 거 없고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그 지수 피로도는 분명히 이제 있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이제 3,300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관의 행보세와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업의 모멘텀, 실적,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걸 보시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장주에 관해서 뭐 12만원 유한양행 이런 위치단에서 뭐 그립을 꽉 잡고 가야지 뭐 뛰어내리는 거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설령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든 좀 버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견을 꼭 드리고 싶고 우선 기술적으로는 뭐 피보나치 되돌림의 마지막 가격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대고요. 이 가격 라인이 좀 부러지게 되면 반등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수단을 봤을 때 지수가 조금 조정받으면 흘러내린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수급 동태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새 종목이 손을 타면 그 개인들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못 갑니다. 유한양행의 그 위치단은 개인들의 그 내러티브가 지금 만들어지기 어려운 위치단이에요. 고점 상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가는 이유가 1차, 2차 매도를 하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유한양행도 개인들이 붙고 나서 외국인들이랑 연기금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게 되면 원래 연기금이 이번 달에 337억이 최고 누적 금액이었는데 지금 163억까지 줄었죠. 개인들은 매수세가 늘고요. 그러면 주가가 손을 타서 조금 지지부진해집니다. 속도는 임계점 100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쪽이고요. 중기 추세는 만들어져 있다. 9월에 폐하 막혀 있습니다. 8월 금방 갑니다. 한 달 정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유하는 거 투자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 대유변수는 제거되었고요. 뭐 매달 나오는 매크로는 이겨내면 된다.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4만 원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지난번 신고가 언저리인 어깨 정도 16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68,500원에 5%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력기기라 그러죠.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들 전력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전력기기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지면서 그쪽을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아니면 대한민국이 됐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 차를 운전하고서 서울 쪽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로 딱 나왔는데 제 자동차의 그런 계기판의 온도가 딱 보였어요. 제가 그래도 나이는 얼마 안 됐어도 제가 운전하고 다닌 세월이 한 3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온도에 42도가 찍힌 적은 처음 봤어요. 자동차 계기판에 42도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집에서도 보게 되면은 작년도 굉장히 더웠지만 올해도 굉장히 더우면서 지금 에어컨, 선풍기 안 틀고서는 지내기가 힘들 정도로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체 수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까지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갈 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 SMR 이런 것도 주목 많이 받고 있고, 변압기 중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장 산일전기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제일 낮아요. 다른 애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애들이 대부분 올해 포드 PER이 한 28배에서 30배거든요. 근데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25배도 안 돼요. 그리고 연기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런 전력기기 관련된 회사가 버노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노바. 그리고 또 이튼이라는 그런 전력기기 회사가 있는데, 이 산일전기가 버노바 그쪽 수주를 계속 공시 보시면은 수주를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매출액 4,800억 예상하는데 2분기 실적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연기금이 많이 사놓고 수급도 좋고 빠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다가 타이밍을 노려도 안 빠져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12만 원대 있는데 조금만 밀려도 저도 한번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신고가 하는 종목은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딱 책정하기보다는 5일 이평선이 일단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1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주가의 그런 상승 강도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10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해바라기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김문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52,0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구체를 올려주셨네요. 요새 2차 전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직 펀더멘탈 개선은 안 됐죠. 실적이 찍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고밸류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주로의 수급가 매기가 좀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조방원 화장품, 엔터, 무형자산 등등 관세 무풍지대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붐업이 됐지만, 삼성전자와 2차 전지 부분, 특히 삼성전자 부분 5만 지금 4,000원에서 7만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30% 넘게 올랐어요. 결국은 해답을 찾아야 될 쪽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아직도 비싼데 왜 이렇게 이제 수급 유입이 있느냐?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없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의 악재는 다 선반영 되었어요. 이제 기업에서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엔솔 주가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 피처엠도 대한기술력 부각이 되면서 먼저 갔고,
단지 올해 2차 전지를 공략 포커싱을 마치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극재의 삼원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와전된 정보들이 많았고 이미 다 틀렸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렇죠? 뭐 지금 신규 매수하고 저가 매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이지 위에 있는 분들은 전략을 재설정해야 되죠. 추가 매수를 빨리 할 건지, 내가 얼마만큼 기간 투자를 할 건지, 또 손실 구간이라면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가격이 좋으십니다. 52,000원이면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최근에 진입하셨고 잘 하셨어요. 단지 올해 계속 공략 포인트를 3가지를 정리해드려요. LFP 하셔라. 소비자의 니즈고 이미 시장이 바뀌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공장 완공되는 건 어디예요? 가장 늦게 완공되는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 LFP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갖다 썼죠? 포스코 퓨처엠에서 갖다 썼죠. LG엔솔은요. 중국 거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요. LFP, 전고체, ESS 해당 사항 없죠. 전구체고요. 물론 중국의 탄산리튬과 수산화팀 가격이 조금 올랐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숫자로 증명하기엔 좀 멀었고요. 자, 실적 보실 텐데 뭐 1분기에도 여러분들 적자폭은 확대됐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더 늘었고요. 2분기 어쩔 것 같습니까? 저는 2분기도 적자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갖지 마시라. 그러면 접근은 뭐냐? 기술적으로 반등 목표가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등 가능할 것 같으냐? 가능합니다. 조금 더 기간 보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3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수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8월 중순 셋째 주까지 좀 달려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매크로나 약간 고점 과열 부담감에 따라서 종목이 식게 되면 옆으로 기간행보 박스권 유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리해 드리고요.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6만 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이 막 30% 40% 이렇게는 안 나와요. 2차 전지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건 빠지는데 LLF는 왜 가는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1차 목표가 6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6만 6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종목 재상담. 그리고 이거는 손절매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손절매예요.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7,3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그 바이오 AI 플랫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계속 몇 년 동안에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그때는 좀 주가가 올라가고 또 실적이 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 하락하고 또 자금 조달했을 때 올라가고 또 하락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뚜렷하게 그 기술 이전 계약을 하든지 뭔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유전자 검사용 슈퍼컴퓨터 기술을 해가지고 뭐 AI 신약 플랫폼을 만든다, 유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는데 이게 뭔가 불투명해요. 불확실하고. 제가 이 기업은 상장 전부터 좀 알거든요. 상장 전부터 아는데 지금 대주주 지분도 많이 줄었고 지금 희석이 돼가지고 대주 지분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희석이 되면서 정종선 대표이사인데 지금 지분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관계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0%도 안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도 안 되고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한 고점이 9,000원이고 저점은 한 5,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청량이 매수 가격이 7,300원이니까 매수가 이상은 올라올 것 같아요.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하시고 그냥 대한민국 바이오는 그냥 깔끔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3인방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내년 정도
내후년에 가장 주목을 받을 기업이 올릭스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112 기술 이전했고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인 노레알하고 지금 공동 연구하면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선급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환사채 지금 마지막 그런 물량 한 27만 주 정도가 8월 14일 날 아마 상장이 되고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또 자금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될 거거든요. 시총이 지금 한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에 뭐 한 6년, 7년 동안에 아이토젠 뭐 계속 강조를 드렸고 지금도 니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하시면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 때 기관 투자하나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딱 몇 개 종목을 같이 담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이테오젠, 니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최근에 펩트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안 하겠고 그 다음에 올릭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찐 바이오들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DB 하이텍이에요. 그럼 우리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비중과? 41,800원에 10%예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저는 목표가를 한 5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짧게. 네. 예. 어떤 게 가장 고민되십니까? 이게 샀는 데가 좀 돼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 주식 숫자가 좀 되거든요. 되는데, 목표가를 한 8월달까지 한 5만 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8월달까지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8월달까지 5만 원 갔다는 그런 근거치는 그냥 우리 시청자님 주관적인 희망이시죠? 그러시죠? 예. 뭐 이제 우리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일단 지금 수익 중이고 뭐 수익 조금 내려오긴 했네요. 시청자님이 이제 8월달에 5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제 그거 특허 등록하고 있죠. 스마트 빅데이터 속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분석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님 고민하시지 말 거는 이 기업의 실적이란 영업이익 좋습니다. 주가 갈 겁니다. 근데 지금 5만 원까지 보시는 이유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신 것 같고요. 오래 되셨다고 하는데 시청자님 올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4월경에 사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가지고, 예. 네. 추가 매수를 내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되셨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조금 보유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 5만원은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DB하이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인치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이제 위탁 생산이잖아요. 최근에 중국 견제론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펜미스 업체들이 이제 DB하이텍으로 물량이 좀 오는 쪽이거든요. PMIC 전력 반도체라든지 등등, 뭐 IT 가전 쪽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올해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시는 게 주가가 좀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위로 갈 만한데 좀 반등이 시원찮고 지수는 계속 올라오는데 영 신통반통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전화 연결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 투자를 8월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추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염두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좀 밀리면 지금 비중은 10%라고 돼 있는데 주식수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가는 높은 확률로 조정받아도 4만원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만원까지 밀린다 하면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뭐 전화 연결로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요즘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DB하이텍은 문제가 없어요. 상당히 이번 달에도 외국인들이 박차고 들어오는 쪽입니다. 주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온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들은 종목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 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죠. 거래량이랑. 곧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선물 계약 대량 매도가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내일 금요일인데도 반등세 기대해 볼 필요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원 설정해 드리고요. 조금 더 고생하시죠.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저는 6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비중 10%니까 자, 세 가지 방안을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1,000원 초반까지 밀리면 수익률 까먹더라도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십시오.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5% 확대 정도를 하시고 1차 목표가를 만약에 바로 가게 되면 5만원, 5% 정도 절반 차익. 나머지 절반은 6만원까지 한번 바라봐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예, 전문가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45,845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철강주죠. 지금 포스코가 대주주도 있는 철강주인데,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도금 강판, 컬러 강판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자동차, 가전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지금 그냥 그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가장 좋았을 때가 2021년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1,400억 원. 그 다음부터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매출액이 1조 2천억대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뭐 380억, 300억, 500억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 1분기 매출액 3,100억 원, 올해는 2,700억 원, 영업이익도 125억 원, 올해는 119억 원. 거기다가 최근에 오늘 한미 관세 협정에서 일단 상호 관세가 15%도 고정이 됐는데, 그런데 철강 관세는 지금 한 50%, 그거는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철강주들이 몇 개가 좀 하락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에 철강주들이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PBR, 저 PBR이면서 뭐 상법 개정 수혜주로서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이슈가 좀 약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1년에 보면은, 최근에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은 그래도 한 번씩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보다는 뭐 상법 개정 지주사 수혜라든지 저 PBR에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거기에 좀 약간 기대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약간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좀 45,800원이 매수가니까 5만원까지는 한번 보자. 근데 5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잘 차익 실현하고 한번 빠져나와 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혜정님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38,350원에 19%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손절을 해야 하나요? 신규 상장주를 사셨거든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재생의학 쪽으로 하는 쪽이에요. 여러분들 오가노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살 다쳤을 때 이렇게 상처 입었을 때 복원해주는 재생 기술. 그쪽으로 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은 대장암하고 췌장암 쪽이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또 연구 비용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중추신경계 CNS까지는 했거든요. 면역항암제는 당연히 했고, 뭐 알테오젠 이런 건 이미 5년 전에 원고 기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의학 쪽으로는 제가 아직 파이프라인은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보호예술 물량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WB, EB는 아니겠죠. WB, CB 이런 것들, 보호예술 물량들 그 이명관계를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상 파이프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뭐 2상, 3상 갈리는 만무합니다. 5월에 상장이 됐고 2018년에 이 기업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찌 됐건 그 동물 대체 의학법이었나요? 그때 동물 대체 시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부각이 이슈가 됐었는데, 상장하고 나서는 지금 주가가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형태가 아닌 듯 보입니다. 하단을 지금 3만원 언저리로 측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은
4만 원 정도 기본선과 회기선을 좀 그어드렸고 이 정도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강하게 29,000원, 3만 원 이탈을 하면 우리 지금 유혜정 님도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 밑에 하단이 조금 열려 보인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내용은 뭐 들들들 파지 않는 상 어려울 것 같고요. 임상 파이프라인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방 움직임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전혀 그 하방 경직성이나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리 영역에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모르는 이제 뭐 이 오가나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앞으로 미래지향적 기술력이라든지 주가 퍼포먼스를 알고 계신다면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3만 원에 일단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3만 원이 이탈됐을 때 지수 고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할 건지, 관망할 건지, 버틸 건지, 손절매할 건지, 추가 매수할 건지 결정해야 되죠.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도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고 좀 러프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손절가 28,500원 설정하고요. 비중 축소. 반등 목표가 지금 38,350원이니까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35,000원을 강하게 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한 350만 주는 동반돼야지만 우리 유혜정님의 가격까지 반등 갈 수 있다. 35,000원에 곱이 넘어간다면 4만원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담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48,500원에 18% 매수를 하셨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대주주가 누군지 봐야 돼요.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26% 보유하고 있고 지분을 한국전력공사가 20% 그리고 국민연금이 7.6% 자사주가 5% 거의 뭐 정부 쪽 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판매한다 이런 쪽이고 그리고 또 저기 기존 이전 정부에서 뭐 대왕고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닷속에서 가스전을 이걸 개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실적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거죠. 정체돼 있고. 작년에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늘었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한 2조 3천억 정도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면 올해 그 PR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한 4.7배 정도. 그래서 그렇게 뭐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는 뭐 자산 가치는 높은데 성장 가치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1년 내내 뭐 작년에 대왕거래 얘기 나왔을 때가 이 시점이거든요. 64,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고점이 55,000원, 저점이 32,000원대. 그리고 시청연이 매수 가격이 48,500원이니까 오늘 빠지면서 조금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네요. 오늘 급락을 맞으면서 47,000원 뭐 거기 있었는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랬을 적에 매수가가 48,500원이니까 47,000원부터 5만원 사이 올라오게 되면은 뭐 여태까지 내가 보유한 게 얼만데 하면서 더 보유하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팔고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참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 CDMO 기업 하나 올라왔습니다. 익절만님께서 올려주셨는데 SKO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매수가 49,000원에 20%입니다. 목표가 12만원 버는데 가능할까요? 본인이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글쎄요, 뭐 목표가 12만원에는 동의를 할지 오늘 분석을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죠. 일단 뭐 실적이 안 좋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내년에도 안 좋을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 다른 이슈입니다.
여기가 이제 SK 케미칼에서 분할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만들었는데 최초에 삼바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저는 삼바 분할할 거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분할했죠. 결국은 분할 이슈가 나왔는데 SK 그룹주는 SK 바이오판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솔직히 CDMO 사업을 해가면서 저는 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SK 바이오팜과 완전 명암이 갈렸죠.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정이 중추신경계 시장이 좀 확장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내년 내후년에 지금 40%대 육박해 가는데 여기는 실적 키면 펀더멘탈 쪽으로는 목표가가 12만 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익절마님은 그냥 스스로 이거는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 뭐 작년에 적자 1,300억, 재작년에 적자 120억, 올해 적자 1,100억 이런 기업 공략하기 쉽지 않죠.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지금 적자예요. 4년 연속 적자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입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4,000%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씩 그 변수를 정리해 보자고요. 실적 기반으로는 볼 게 없는 기업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만들어진 부분인데 12만 원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줄봉과 월봉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12만 원을 보신다는 게 월봉의 10만 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는 그냥 단정을 깔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물대 돌파 쉽지 않아요. 지금 주황색과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화면에 값을 제가 차트에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여러분들 뭐 9만 원은 언감생신이고 6만 5천 원까지만 가도 다행인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잠깐 찰나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A형 혈우병 치료제하고요. 면역 증간제 독감 백신. 그 다음에 최근에 승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랑 폐렴에 관해서 폐렴 백신에 관해서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했고요. 모더나 쪽에서도 mRNA에 관해서 특허 독점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5월, 6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곡점에서는 눌림목 조정이고요. 기술적인 저가 매수의 유입이라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의 힘으로 좀 끌어올려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 수급은 아예 외국인들과 기관은 없습니다. 개인만 이번 달에 밀고 들어왔고요. 150억 정도를. 그러면 개인의 투심이 지금 이 위치단에도 이 기업에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만 원까지 당장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불가능해 보이고요. 관리는 이미 12만 원의 목표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따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4만 5천 원 깨지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차피 12만 원을 목표로 하셨다면 버티실 것 같고요. 저는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5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5만 8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SL이요. SL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6,000원에 10%입니다. 오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올해 장 초반에. 네. 네. 프리마켓 시장 8시부터 장이 시작됐고요. 그렇죠? 네. 오늘 한미 간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네. 어제부터 약간 한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죠. SA도 올라가고 화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서현이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네. 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 자동차 강국이 어디냐면은 일본하고요. 일본하고 네. 유럽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유럽이 이번에 상호 관세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 이렇게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동차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가 한 12.5% 뭐 10%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유럽과의 아니면
일본과의 그런 경쟁에서 자동차 그 관세 관련돼서 좀 약간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데 똑같이 유럽, 일본 15% 관세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마켓 시장에서 현대차 올라가지, 기아 올라가지, SL 올라가지, 화신은 뭐 10몇 %까지 올라가지, 서현이야 올라가지.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아닌데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관세 25%도 없었던 관세였고 15%도 작년과에 비교했을 때 관세가 없었던 관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에 어떻게 보면 악재예요, 악재. 최근에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다가 전기차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9월 달 현재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7,500불 국내 돈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보조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다가 공장 투자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현대, 기아차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는 악재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서 이게 프리마켓 시장 자체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강세를 보였다가 거래소 시장 9시에 딱 시작하게 되면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프리마켓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거래소 시장 딱 9시 시작했을 적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거기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SL은 자동차 헤드램프를 만드는 기업인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실적 전망이 안 좋아요. 매출액이 2023년도 4조 8천억 원, 작년에 4조 9천억 원, 올해도 한 5조 정도인데 조금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3년도 3,800억 원, 작년에 3,900억 원, 올해는 3,700억 원 감소해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1년 내내 지금 박스권인데 고점이 47,600원이고 최근에 4만 원부터 한 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36,000원. 저는 36,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손실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서 일단 팔고서 다른 업종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당분간 아마 저는 자동차 업종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좀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전기차 매출도 적어질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기아차한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SL은 36,000원에서 38,000원에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더 내려가도 그냥 매도할까요? 아니 그냥 36,000원에서 38,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네네. 손해보고는 팔지 마시고 네.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금방 뭐 상담에 SL이 있었는데요. 우리 작은 소나무님께서 기아 올려주셨어요. 77,000원에 여기 좀 내용이 틀립니다. 4.5%인데 수익 중이시죠.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바이앤홀드를 할지 고민된다. 일단 행복한 고민이세요. 꽤나 수익이 크셨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 산 게 아니죠. 77,000원이면 지금 상당히 장기 투자해 가시는 그런 스타일 같고, 그죠? 지금 2023년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정말 뭐 저는 이런 투자 좋아합니다. 조선업도 10년 동안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땅굴만 파다가 올라왔죠. 사실 조방원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형편없어요.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저는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형편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주도력의 부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의 주도력의 부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저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옆에서 운영님도 진단을 해주셨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분석에 의하면 기아는 조지아 공장 내에서만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에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뭐 15% 받아들였고 우리나라가 원래 FDA 7개월국이었고 품목별 관세가 뭐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파 진영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이건 조삼모사고요. 사실 관세가 지금 이미 부과시키겠다는데 무슨 FDA가 중요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20% 맞았으면 더 했을 것 같고요. 15%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쟁 구도는 되는 쪽이에요. 일본하고 EU하고. 문제는 얼마만큼의 관세에 따른 15%가 갔을 때 영업이익에서 감소할 것이냐. 이렇게 핵심의 본질로 가야죠. 그러면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이 밸류에이션 5배예요. 굉장히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사는 거예요. 저가 매수를. 주가가 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 아무리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실적 형편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10조잖아요. 여기서 저는 4조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밸류 분석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크게 치중하진 않습니다. 네. 성장주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래도 관세까지 타격을 받아서 적정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얼마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해답으로 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유하시는 거 좀 더 보유하면 기대 수익률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올해 자동차를 분석드리면서 지금 보세요. 조선 신고가, 방산 신고가, 원전 신고가, 화장품 신고가, 반도체 저가에서 반등 벌써 7만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계속 분위기 좋게 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죠. 물론 우리 시청자님처럼 장기 투자를 해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경우의 수긴 한데 가장 오늘 어려운 질문이에요. 주가의 관세를 반영한 15% 두들겨 맞았을 때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을 계산한다면 저는 그래도 13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8만 원대 오셔도 버티셨잖아요. 그냥 놔두는 스타일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붕괴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많이 내려온다면 저는 뭐 9만 원 정도로 측정되고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올라간다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12만 원, 13만 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13만 원 상단으로 장기 투자를 해 가시기 때문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따로 손절가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위에 상단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아는 열리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지금 기아 다음에 대명에너지 26,75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번 이 신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그 풍력하고 태양광은 좀 우호적이고 원전은 약간 비우호적이라고 했는데 또 원전까지도 좀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책 수혜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대명에너지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작년에 매출액이 678억인데 올해는 예상이 1,200억 원. 작년에 영업이익이 97억인데 예상이 195억 원. 이게 약간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액이 148억이었는데 올해는 192억 원.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37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57억이니까 그래 작년보다 올해는 좋아지고 또 신정부 들어와서 정책 수혜도 되고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거로 예상돼서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또 원전 쪽도 좋고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주가를 너무 많이 땡겼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딱 현재가 부근에서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도 주가가 이제 박스권이니까 요번에 올라오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만 원부터 3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제시하지 않고요. 요번에 한 3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신정보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났고 지금도 다시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싹 줄어들게 되면은 진짜 팔고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부근에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됐을까요? 자,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SK 이터닉스요. SK 이터닉스 사셨고, 매수가랑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 비중 10%요. 23,000원에 비중 10%. 약간 62동 평균. 뭐, 트레이딩 관점이십니까, 우리 시청자님? 그게 헷갈려서요. 네? 그게 헷갈려서요. 그게 헷갈려서요? 네네. 이게 트레이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조금 끌고 가야 될지 좀 헷갈려서요. 아, 우리 시청자님 선수십니다. 질문이 지금 본인이 접근하셨는데 내가 트레이딩 한 건지 투자한 건지 헷갈린다. 글쎄요, 저도 헷갈리는데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일단 진입은 시청자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대해 보시죠. 잘 통하실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각 잘 잡으셨고 하셨고 아마 뭐 좀 급했으면 자칫 잘못했으면 한 25,000원대 24,000원대 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꾹꾹 눌러서 23,000원대 사신 것 같고 이거를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트레이딩인지 투자인지 좀 모르겠다.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잘 만들어져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SK 이터닉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실적 괜찮고 재무제표 다 열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죠? 괜찮은데 이게 살짝 23,000원 저는 뭐 이동평균상 이런 건 좋아하지 않지만 무너지고 밑으로 좀 흘러내렸을 때 2만 원 정도 이걸 좀 받아서 좀 끌고 가면 기대 수익률이 괜찮을지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조선방산 다 좋은데 조선방산은 좀 부담스럽고 재생에너지 쪽이 이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반도체나 이쪽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반도체는 한 2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쪽은 이제 좀 끌고 가고 싶고 지금 차트 모습 시선에 보고 계시겠지만 TV로 요 6월 27일 날 찍었던 주봉 양봉 윗골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욕심을 내고 계시고 원래는 27,000원, 한 8,000원 사이까지 봤는데 어깨까지. 네, 그 정도까지 원래 솔직히 보고 가려다가 왠지 팔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래서 여쭤보는 거 저도 헷갈려서. 맞습니다. 뭐 저도 늘 그런 경험이 허다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그 비중이 10%시니까 그 조금 버티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력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된다는 게 지금 지수 상단이 좀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흘러내리면 전체 섹터가 다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지수가 해서 기관 행보로 가면 순환매 성격으로 뭐 정책 순환매가 됐건 뭐가 됐던 SK 이터닉스는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의 내용과 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밑에 흘러내렸을 때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죠. 결론. 2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뭐 자금 여력이 있다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반도체도 20% 갖고 계시고 받으시죠. 2만 원대 한 5% 정도. 그럼 단가가 한 22,000 초반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좀 보유해서요. 1차 목표가를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어깨 정도 27,000원대 한번 끊어 먹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요즘 제가 그 통계학 그 연구 개발하는데 이건 중기 추세가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3만 원 트라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한번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뭐 한 35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동반되면 단숨에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를 피보나치 설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피보나치 2만원 저점 기준, 고점 3만원 기준에 120% 확장을 써서요. 목표는 33,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7,000원, 2차 목표가 33,000원, 2만원 라인업에서 추가 매수 5%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 동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봐도 될 것 같고요.
개인들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주가 한번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십니까, 시청자님? 너무 완벽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큰 수익 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패밀리 SC 18,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실적 좋은 화장품주라고 매수를 하셨대요. 근데 실적이 좋았다가, 실적이라는 거는 좋았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았다가 좋을 수도 있고, 1년에 그 분기가 1분기, 2분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요동을 칩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에요.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실적을 잘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적에도 약간 뭔가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는 2023년도 매출액이 1,487억 원, 작년에 2,049억 원, 2023년도 영업이익이 240억 원, 작년이 336억 원. 좋죠? 작년까지는. 근데 1분기 때 실적이 미스가 됐어요. 작년 매출액이 1분기 때 매출액이 574억 원, 올해 1분기 매출액은 544억 원으로 매출액이 30억 감소. 영업이익은 118억 원이고요. 작년에 118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71억 원. 여기서 완전히 이제 쇼크가 난 거죠. 그런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증가가 안 되는 전망이에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죠?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작년 2월, 3월 달부터 아마 주가가 실적에 대해서 약간 예측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2분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딱 주가 흐름 보시면 여기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2월 달부터 지금 빠진 거예요.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탐방 다니고 리서치하고 기관 투자가 미팅하면은 대충은 알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게 지금 아이패밀리 SC가 1분기 실적이 4월 15일 정도 발표해요. 4월 초나 중순 정도 발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그냥 주가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얘가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안 좋게 나올 거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거 쉽게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더 빠질 거 없겠다. 편안하구나 하다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화장품 굉장히 대장주였던 LG생활건강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주가가 178만 4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31만 원. 주가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는 진짜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와야 되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17,500원대 부근이에요.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서 다른 종목 하세요.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뭐 달바글로벌 상장하자마자 뭐 신고가 가고 이랬듯이 시총이 높은 애들 쪽으로 가셔요. 화장품, 뭐 실리콘투, 달바글로벌,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패밀리는 실적 부진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반등 시 17,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차게 달렸습니다. 오늘 16종목 상담 신기록에 근접했고요. 어떠한 종목들 다음번에 많이 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운영님 한 번 더 모실 수 있겠죠. 운영님 뭐 의견은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제 운영님 1,000명씩만 오면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500명 돌파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기다가 네. 제가 방송한다고 좀 뿌렸죠.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네. 거기다 좀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좀
들어오는 분이 좀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티켓 파워를 좀 또 알려주셨고요. 운영님이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한 10분간 또 경청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들 마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운영님 그 이야기 이후에 오늘 리뷰 분석과 히든카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조선의 나라다. 가장 그 한미 간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였던 게 조선이었거든요. 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거냐, 니네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 국가 차원 다 포함해가지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누가 갔냐면은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가 갔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갔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갔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회장이 갔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조선, 방산 이 그 기업의 총수들이 갔거든요. 최근에 하나그룹이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도 높아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솔루션 이런 기업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 TV 광고까지 찍어요. 하나그룹에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은 3,500불을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1,500불에 대해서는 조선업 펀드를 운용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같이 미국과 협력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서 조선 쪽으로 굉장히 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상호간세 15% 지금 결정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얼마만큼을 투자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원래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4천억 불이었는데 저는 한 2천억 불에서 3천억 불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도 간세 협상 다 끝났고 유럽도 끝났고 우리나라 딱 코너에 몰아놓고서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아마 지금 그 협상을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투자 금액도 아마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오늘도 간세 협상 끝나고 나서 가장 강한 그런 업종의 섹터는 조선이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왜 미국이 과연 왜 조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왜 조선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를 원하고 왜 한국과의 협력을 하기를 원하느냐? 한번 다음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해군 함정의 척수를 보게 되면은 2015년도까지는 척수가 한 300척 정도로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계속 해군의 함정수가 늘어나서 현재는 425척, 미국은 290척.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조선 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건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수리, 보수, 관리할 수 있는 MRO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290척 있던 해군 함정의 그런 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를 꼭 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파트너로 찾을 수 있는 게 중국은 안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껄끄럽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 조선 관련된 그런 함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트너도 지금 낙점을 하고 이번에 계속 압박을 하면서 좀 최선의 결과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함정의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MRO 시장의 규모라든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56억 불, 그리고 2024년도 58억 불, 그리고 2025년도 뭐 59억 불 이러면서 계속 그냥 연간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MRO를 잘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하나오션인데 뭐 그리고 또 7위 조선수도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오늘도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게 하나오션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나오션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HD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정도 근접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같은 거는 환율이 굉장히 좀 약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을 이겨내고서 실적이 좋아졌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 관련돼가지고 지금 조선 쪽 MRO 포함해가지고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면은 조선주는 제2의 전력기기가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업종. 전력기기 업종까지 같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주목하는 그런 기업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조선, 방산, 그리고 또 이 관련돼서 딱 2개 회사인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그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관련돼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돼서도 수혜가 됩니다. 자사주 비중이 7.45%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하나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조 6천억 원인데 PBR이 0.88배고 거기에다가 상장 자회사가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34%, 하나 솔루션 지분 3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또 방산주고요.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인데 요번에 약간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급락을 맞았어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아마 완만하게 지금 성장을 할 거고 하나생명보험 그리고 하나비전은 좀 HBM 장비 하나세미텍 자회사 통해 가지고 반도체 HBM 장비 쪽으로 아마 성장을 될 거고 하나갤러리아는 백화점이고요. 그리고 비상장회사 쪽에서 해가지고 하나호텔 리조트 지분 50% 그리고 노보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노보틱스 지분 68%. 이래서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인데 상장사 지분 가치만 22조 6천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저평가죠. 거기에다 비상장회사 가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주가가 강세를 보였을 적에 하나의 그런 주가도 가치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 주목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HD 현대 자사주 비중이 10.54%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4천억 원 PBR이 1.17배 그리고 자회사 HD 한국조선해양지분 35%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지분 37%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조선 쪽의 지분 62% 포함해가지고 상장사 지분 가치가 21조 원. 근데 비상장사 지분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3대 그런 정유사 중에 하나인 HD 현대오일뱅크 지분 가치가 지분을 74%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은 앞으로 HD 현대하고 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HD 현대의 지분 가치는 HD 현대가 이제 사업회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HD 현대 노보틱스의 지분도 90%. 그래서 지주사로 봤을 때 2개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하고 HD 현대들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운영님 내용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바로 리뷰 들어가 보고요. 히든카드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목표가 달성돼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YC입니다. 그때 오늘 누굽니까? 삼과 들바람님 안 오셨나요? 언급하지 말아라 반도체 종목들을 그러면 수익 난다 했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상향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뭐 대부분 13,500원 이야기 하던데요. 리뷰 너무 자주 하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뭐 끊어먹는 거 15,000원 드릴 테니까요. 넉넉하게 시간 잡고 투자하시고요. 단지 이것만 꼭 오늘 반도체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도 반도체 준비를 안 했거든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파운드리하고요, 여러분들. HBM4 공략하는 과정은 공부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전문가들 취약합니다. 그 부분이. 구분지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OSAT, 오사트를 할 건지, 파운드리를 할 건지, HBM4 쪽을 할 건지, 아니면 레거시를 할 건지는 명확하게 정해서만 가자 정리하고요. YC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든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히든카드 조선 준비했는데 내용 좀 많아요. 짧게 5분 동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 내용 이제 자막이 나갈 텐데 그 뭐 펀더멘탈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쓰일 거라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 강조드리고 싶진 않아요. 시장의 그 다수의 힘에 휩쓸려서 가야 되는데 늘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고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지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관세 협상이 나왔고 1,500달러의 펀드 조성이 오늘 예상대로 어제 개상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MRO 참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사업화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점인데 자, 시장은 일부 분명히 과열 조짐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제가 그랬죠. 증권사 분들에게 뭐 요즘 증권사 직원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PBR 도대체 그 성장하는 조선 섹터의 프리미엄이 몇 배냐? 5배 제시했거든요. 지금 거의 다 5배를 넘거나 5배 다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이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구조적 중장기 수요 기반의 성장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히든카드 중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리딩하듯이 어떻게 익절을 잡고 단기 또 중기 보유자분들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 정확하게 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해도 다 좋은데요. 오늘의 선택한 히든카드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가는 거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럴 거면 밑에 정말 적게 해서 산업의 정망치를 보고 주식을 선차하게끔 성견지명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때도 그때가 고점이었다. 결국 그 부분도 제가 이겼어요. 근데 조선은 맞고 틀린 걸 떠나서요.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급등했습니다. 13%대. 가장 강했고요. 미국의 조선소 보유하고 있죠. 필리 조선소. 당연하죠. 미국은 여러분 존스법 때문에 미국에서 배를 안 만들면 미국에서 운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고들 계셔요. 한국의 도크가 풀로 차고 있어서 다른 도크가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관세 협상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죠?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조선사에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존스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오션이고 가장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의 어떤 연계 역량들, 방산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여러분 밀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자 보십시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태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나갔고요. 외국인 연기금들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역설적인 모습이고 8,690억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조 단위로 거의 들어왔고요. 뭐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9배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 자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주도가 있고요. 모멘텀이 지금 붙었고요. 차익 실현 니즈가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개인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리딩 시간처럼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갭상승분은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시죠.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들고 온 이유는 하나오션을 추천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거의 99% 확신합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원래 시장은 그렇거든요. 오늘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봐야 될 건지 첫 번째. 내가 조금 62동 평균선에서 매매로
손절매 형태로 접근했는데 지금 기대수익이 40% 정도 많이 먹었는데 언제 익절가를 잡고 이탈해야 될지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갭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 갭 상승한 가격이 여러분들 시가 출발이 103,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10만원 부러지면 주가 어렵습니다. 계속 뻗어주든지 기간 행보 만들든지. 그래서 디폴트 값을 임계점을 손절가 10만원 채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끌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월봉 분석을 해야 되겠죠. 월봉의 단기 저항대가 어디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막 보면 15만원까지 열어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죠. 주식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부터는 데일리 값인 것 같아요.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실적 기반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데일리 분석을 해보죠. 2분 정도 남았습니다. 30분 봉상에서요, 10만원 갭 상승 채워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위로는 지금 12만 5천원까지 단기적으로 열어보자. 그래서 12만 5천원에서도 매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코일드 스프링이 나온다든지, 코일드 스프링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영수철처럼 응축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30분 봉에서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보게 되면 순간 거래량이 359만 주 동반됐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이 캔들 모양, 이 밑에 있는 거래량 모양이. 그러면 12만 5천원까지 한번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요. 신규 접근은 굳이 하고 싶다. 손절가는 한 1, 2% 잡고 스캘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매수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왔습니다. 10만 5천원에서 10만 7천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0만원, 목표가 12만 5천원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단기적으로 12만 5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음에 13만원, 14만원 레벨업을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는 운영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더위도 좀 8월 달만 지나가면 좀 지나가고요. 그리고 7월부터 8월, 지금 7월 달이 약간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고 오늘도 기아, 현대차 움직이듯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장마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된 느낌이었는데 힘내시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주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8월달, 9월달 계속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쪽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또는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이 시장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